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29페이지 제2장 권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법률관계 루마자 1번에 의, 양가 1번에 의, 사람의 사회생활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행하여진다. 친구와 함께 찻집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와 헌금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를 타기도 하고 공부할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가 모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생활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범위가 넓어져 왔고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이긴 하나 그 모두가 법률관계인 것은 아니다. 앞에 든 예들 중에 앞에 둘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뒤에 둘은 법률관계이다. 법률관계가 아닌 생활관계는 법 대신 도덕, 관습, 종교 등의 다른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며 따라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력은 수반하지 않는다. 양가리번의 호의관계와의 구별 비법률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적인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친구의 산책에 동행해주기로 한 경우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외출하는 동안 대가를 받지 않고 돌봐주기로 한 경우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경우 자기 차에 아는 사람을 무료로 태워준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호의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친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동행하지 않거나 동행하다가 돌아버린 경우 저녁 식사 초대 후 먼저 한박질한 경우에는 약속을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없고 또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는 단지 도덕이나 관습에 의한 비난만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의관계가 때로 법률관계로 비화되는 수도 있다. 가령 이웃집 어린아이를 돌봐주기로 해놓고 돌보지 않아 그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다친 경우나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 사람이나 운전자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30페이지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구별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에는 호의 행위자의 상대방이 재반 사정하에서 적절한 주의를 베풀었다면 호의 행위자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호의관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호의 행위자의 상대방이 호의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법률관계로 된다. 양가로 3번에 법률제도와의 구별 법률관계는 법률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법률제도는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조직 내지 설계로서 추상적인 것이다. 그에 비하면 법률관계는 그러한 법률제도가 특정한 사람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 경우이다. 예컨대 매매에 관하여 농협에서 당사자를 예정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는 법률제도의 문제이며 A, B라는 특정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라면 법률관계의 문제이다. 로마자 2번의 내용 양가 1번의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앞에 사람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뒤에 사람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의무이다.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A, B 사이에 증여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그에 대하여 B는 A에 대하여 100만원의 지급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A는 B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의 하나의 의무를 진다. 그에 비하여 C가 D에게 그의 집을 팔기로 한 경우에는 C와 D 사이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수인 D는 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점유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 C는 이에 대응하여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C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D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세 개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한편 법률관계는 특정인들 사이에서는 관계일 수도 있고 특정인과 일반인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채권관계는 전자에 해당하고 물건의 소유관계와 같은 물권관계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있는 지식재산권과의 관계는 후자에 해당한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분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법률관계의 내용은 앞에 설명한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밑줄을 제가 빼먹었네요. 법률관계에는 기본적인 권리 의무 외에 신익식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기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기계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31페이지에 학자에 따라서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부수적 의무, 행태 의무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판례에서는 대체로 신식상의 부수 의무라고 하나 사견으로는 급부 의무 이외의 행위 의무를 짧게 줄여서 기타의 행위 의무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또한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밖에 법률관계에는 권리나 의무로 헌원되지 않는 보호법익이나 부담, 제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단순한 권리의 의무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가 3번에 이처럼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만의 집합체가 아니고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는 포괄적인 관계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하여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고찰하기보다 법률관계 전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법에서 권리 의무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룬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면 물론이다. 로마자 3번의 법률관계의 규율. 법률관계는 권리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대 민법에 있어서 법률관계가 권리 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좀 서술적인 내용이고요. 무언가 확 잡히고 출제될 거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정리하여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